오늘은 무화과 콩포트를 곁들인 수플레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화과 콩포트를 만들어 볼 텐데 무화과 콩포트의 재료는 무화과 200g 그리고 꿀, 레몬즙, 설탕입니다. 가장 먼저 무화과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한번 씻어주시고 그리고 꼭지를 제거한 후에 껍질을 벗기고 1cm 크기의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겠습니다. 껍질째로 드시는 경우도 많은 과일인데 콩포트에 사용할 때는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콩포트 같은 경우에는 잼처럼 졸여서 만드는 곁들여질 수 있는 잼의 일종인데 껍질이 들어가게 되면 거친 식감이 입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을 모두 제거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가 손질이 다 끝나면 설탕, 꿀과 함께 섞은 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잠시 방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섞을 때는 설탕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섞어주시고 이 상태로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치를 해둘 텐데 바로 가열하지 않고 이렇게 잠시 놓아두는 이유는 설탕의 삼투압 형상을 이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무화과 과육 속에 있는 수분이 설탕 쪽으로 빠져나와서 조금 더 조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맛과 색의 영향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섞어뒀던 무화과 꿀, 설탕을 냄비로 옮겨서 가열해서 콩포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불은 중약불 세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을 때까지는 잠시 놓아두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끓어올랐을 때 레몬즙을 넣고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시작했을 때 레몬즙을 넣어주겠습니다. 레몬즙은 상큼한 맛뿐만이 아니라 산성 성분으로 무화과의 색이 붉고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졸여주는데 잼과 다르게 약간 묽은 농도로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어주기보다도 가볍게 가끔 저어주면서 수분을 날려줄 목적으로만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완성되므로 눈을 떼지 않고 약 2-3분 정도 졸여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식었을 때 농도가 더 되직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가 전체적으로 약간 반투명하게 익고 액상이 약간 소스처럼 졸아든 이 정도의 상태에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콩포트를 볼에 옮겨 랩을 밀착해서 씌운 후 냉장고에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콩포트는 차갑게 곁들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혀서 사용해 주셔야 하며 지금처럼 수증기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랩을 씌울 때 무화과 콩포트 표면에 밀착해서 씌워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랩 표면에 수증기가 맺혀서 수분이 무화과 콩포트 안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들어가면서 표면에 바짝 밀착시켜서 랩을 씌워주시는 방법이 밀착 랩핑입니다. 이 상태로 완전히 식을 때까지 냉장고에서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콩포트와 함께 곁들일 샹티크림을 휘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생크림, 설탕, 연유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볼에다 함께 넣어주시고 오늘은 되직한 농도의 샹티크림이 아닌 묽게 흐르는 농도의 샹티크림을 만드는 만큼 수작업으로 휘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휘핑의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너무 급격하게 되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휘핑의 속도는 약간 천천히 해주시고 그리고 생크림은 반드시 차가운 상태로 사용하셔야 지방 성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생크림은 60에서 70% 약간 묽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상태 정도로 살짝만 휘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걱으로 들었을 때 흘러내릴 정도로 묽은 농도로 휘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은 사용 전까지 냉장 보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플레 팬케이크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플레 팬케이크는 일반적인 팬케이크와 다르게 흰자와 설탕을 거품 내서 머랭을 만들어서 혼합하는 방법으로 반죽을 만들게 됩니다. 노른자 반죽을 만든 뒤 머랭을 만들어서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 반죽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가장 먼저 노른자를 볼에 넣어주고 거품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풀어줍니다. 알끈이 풀어질 정도로만 가볍게 풀어주시고 여기에 우유를 넣고 혼합해 보겠습니다. 우유 역시도 가볍게 섞일 정도로만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력분을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박력, 중력, 강력분 중 반드시 박력분을 사용해 주셔야 케이크 같은 식감이 완성되고, 중력분이나 강력분을 사용하게 될 경우 많이 부풀지 않고 딱딱하고 질긴 식감의 케이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류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력분은 채를 쳐서 넣어주겠습니다. 만약에 채를 쳐서 넣지 않게 되면 이 덩어리들이 그대로 완성된 케이크에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채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남은 알갱이들은 버리지 마시고 주걱으로 내려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거품기를 이용해서 한번 혼합해 보겠습니다. 혼합할 때는 세게 저거나 너무 과하게 저으면 질겨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저어주시고, 밀가루 덩어리가 모두 풀려서 매끄럽게 혼합되면 끝내주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혼합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머랭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은 흰자와 설탕을 이용해서 만든 거품으로 이 팬케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집중해 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가장 먼저 흰자를 볼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몬즙을 넣어줄 텐데,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필수 재료는 아니지만 넣어주게 될 경우에는 머랭을 더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흰자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탕을 같이 넣지 않고 처음에는 흰자와 레몬즙만을 먼저 휘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머랭을 튼튼하게 해주지만 처음부터 넣게 될 경우에는 거품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설탕을 넣어줄 텐데, 이때의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자와 레몬즙을 맥주 거품 정도의 상태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빠른 속도보다는 균일한 속도로 풀어주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흰자의 연두빛이 모두 사라지고 약간 맥주 거품 같은 상태로 붉고 거친 거품이 올라왔을 때 설탕을 3분의 1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는 15초 정도 휘핑을 해서 카푸치노 거품과 유사한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풍성하고 약간 더 고운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3분의 1의 설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5초 정도 휘핑을 해서 이번에는 살짝 자국이 남는 60% 휘핑 상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거품의 상태가 더 고와지고 살짝 주르르 흘러서 가볍게 쌓이는 정도의 머랭 상태일 때 마지막 설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 상태까지 쫀쫀하게 거품을 올려주셔야 하는데요. 완전히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때까지 충분히 휘핑한 후에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거품기를 돌릴 때 결이 선명하게 남고, 거품기를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뽑았을 때 뿔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뾰족하게 서 있을 때 휘핑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때는 볼을 뒤집어도 머랭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른자 반죽에 머랭을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은 한 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혼합하실 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구잡이로 섞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노른자 반죽을 퍼서 반죽을 전체적으로 뒤집어주듯이 섞어주셔야 하고, 최대한 가볍게 마블이 사라질 때까지만 혼합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혼합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반죽이 묽어져서 줄줄 흐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식감도 망가지고 두께도 잘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뒤집어서 딱 이 정도 상태까지만 혼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들었을 때 지금처럼 툭 끊어지면서 떨어지면 정확한 상태로 완성하신 겁니다. 수플레 팬케이크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주실 때는 가장 먼저 프라이팬에 예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달구는 것이 아닌 약간만 달궈주는 거기 때문에 약불로 예열해 주시면 되고, 온도계가 있으시다면 불판의 온도가 약 130도에서 140도 정도 될 때까지 예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130도 정도로 열이 오르면 약간 프라이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불을 잠깐 끄고 오일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프라이팬에 살짝 붓고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가볍게 닦아주겠습니다. 이때 버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버터를 이용하게 되면 버터 안에 있는 유당 성분 때문에 색깔이 다 익기도 전에 진하게 나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유를 이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반죽을 떠서 프라이팬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뜬 후에는 원형으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약 2개에서 3개 정도를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를 위해서 약 2번에 걸쳐서 반죽을 쌓아주실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많은 양의 반죽을 얹지 마시고 지름 8cm 정도 원형으로 얹어주신 후에 최대한 약한 불로 불을 켜주시고 물을 약 1스푼 정도 양을 고르게 뿌려주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질겨질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물을 한번 퍼뜨려주신 후에 뚜껑을 덮은 상태로 약 3분 정도 구워주겠습니다. 팬의 두께에 따라서 색이 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약 2분에서 2분 30초 정도일 때 색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가로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굽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집어주기 전에 윗부분에 높이를 위해서 반죽을 추가로 반 스쿱 정도 더 올려주겠습니다. 뒤집으실 때는 뒤집개를 이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주걱을 이용해서 뒤집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모양을 잡아주고 물을 추가로 부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퍼뜨려준 후에 다시 뚜껑을 덮어서 부어주겠습니다. 중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팬케이크가 모두 구워졌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을 한쪽으로 가볍게 흐리듯이 부어주시고 콩푸트도 가볍게 부어주겠습니다. 무화과 생과를 이용해서 장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생과는 좀 단단한 것으로 6등분에서 8등분 정도 잘라주시고 가볍게 곁들여서 올려주시면 전체적으로 예쁜 색감으로 데코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를 풍성한 느낌으로 데코한 후에 애플민트를 이용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플레 팬케이크에 무화과 콩푸트를 곁들인 오늘의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